여러분 반갑습니다.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천만 뉴스 한번 또 시작할까요? 1일 1 영상인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새로운 또 뉴스 그리고 그날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주가 많이 빠지니까 다들 많이 좀 침체돼 있고 무기력해지고 오죽했으면 이제 삼성전자 포기하자. 이제는 코인으로 가자는 분도 있고 미국 주식으로 가자는 분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달려야죠. 삼성전자 좋아하는 분만 들어줘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다른 이야기 할 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뭐 좋긴 좋죠. 하지만 그 비트코인 이외에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괜히 또 요즘 막 몰린다고 해가지고 괜히 들어갔다가 또 고점에 몰릴 수도 있어요. 코인은 좀 공부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 비상기업 사태의 여파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사흘째 증시를 좀 뒤흔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다 보니까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개미들도 증시를 떠났고 증권가는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70포인트죠. 내려서 2428.15인데 코스피는 지난 3일간 벌어진 비상기업 사태의 여파로 4일날 1.44%, 5일날은 0.9% 하락을 했고 이날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승 출발했는데 오전 중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오늘은 그 외국인뿐 아니라 개인도 증시를 떠났습니다. 오후 4시 집계 기준으로 개인들은 5,775억, 외국인들은 3,090억 매물을 출회했죠. 기관애들만 8,259억 정도 순매수했고 지수 하단을 받칩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애들이 좀 많이 샀네요. 4,708억, 연기금이 3,445억 정도 지지를 했습니다. 이 사태의 여파는 보니까 업종을 가리지 않아요. 이 섬유의복 쪽하고 화학, 금융업은 강보업이었는데 철강, 금속 5%대, 의료정밀 3%, 전기가스업, 통신업,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기계, 건설업, 문수창고 이쪽은 다 내렸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비상기업 사태 이후로 그 낙폭이 컸던 신한지주가 3%대 또 오르네요. 반등세를 보였고 LG엔솔도 한 2%대 강세였는데 뭐 네이버, 현대모비스, 기아, 삼성 강보합이었고 하이닉스는 좀 많이 빠졌죠. 이 고려 아이언이 상당히 좀 웃기더라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일단 장중에 240만 7천원까지 올랐어요. 20.3%까지 막 오르다가 역대 최고가 찍었죠. 오후에는 또 하락 전환합니다. 173만 6천원까지 또 빠지는 거예요. 낙폭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 장중에 불거진 정치 불안이 다시금 증시를 좀 뒤흔든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하고 낙폭과대 인식에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정치 불확실성 지속에 장중 코스피 2400선이 붕괴되는 등 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락이 연장이 된 거죠. 일부 낙폭이 축소됐으나 내일 탄핵 표결을 앞두고 관망세가 심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불안이 해소되기 전까지 증시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고 탄핵 표결 등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노이즈에 따른 심리 변화가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음을 유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는데 일간 매도 규모는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죠. 증시의 이미 불확실성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오늘이 증시 바닥을 확인하는 날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최근에 금융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 불안감 속에 금융주가 크게 내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더 나빠요.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61포인트 내려서 661.33의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3%대 하락하면서 연중 최저치 644.39까지 내렸고요. 외국인들이 354억, 기관애들이 1416억 순매수, 개인들은 1744억 순매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상승 마감, 에코프로비엔, 펄어비스 강보아, 클래시스 3%대, 파마리서치 2%대, 삼천당제약, 리노공업 중중중 해가지고 좀 빠졌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은 떠난다. 지금 뭐냐,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투자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주 그 노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죠. 전삼노. 현 집행부가 절반이 넘는 노조원들로부터 재신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교섭 테이블에 앉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 협상은 올해를 넘겨서 내년에는 3년치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이죠. 오후 2시까지 진행된 전삼노 현 집행부에 대한 신임과 불신임 투표 결과 신임은 62%, 불신임은 37%로 집계가 됐고, 이에 따라서 노조 집행부는 총 사퇴 없이 업무를 지속하면서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이번 투표는 사측과 노조가 마련한 2023-2024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지난달 21일 부결된 직후 결정이 됐죠. 그 노조 내부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불만과 집행부를 향한 부결 책임론 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 같아요. 잠정 합의안은 23년과 24년 임금 교섭을 병합을 해서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됐네요. 전 직원의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 지급, 평균 임금 인상률 5.1%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앞서서 전삼노 측은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 결과 불신임이 50% 이상일 경우 현 집행부 총사퇴 그리고 비대위를 통한 새 집행부 구성과 반대로 신임이 50% 이상이 나오면 현 집행부가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신임과 불신임 투표 계획을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재신임을 얻은 현 집행부는 내부 정비를 위한 대의원 회의를 마친 뒤에 교섭을 서두를 예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 임금 교섭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네요. 이에 따라서 올해 교섭 중이던 23년, 24년 임금 협상은 내년 25년 임금 협상과 함께 3년치로 병합을 해가지고 진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삼노 조합원수 보니까 지난 5일 기준 36,729명이네요.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약 3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 노조하고 같이 잘 해결해가지고 잘 협의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어. 해결해야죠. 임금 협상 빨리 해결하고 지금 정치권처럼 싸움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탄핵하고 뭐하고 참 시끄러운데 어떻게 정치가 불확실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요동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뭐 삼류 국가도 아니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야. 어디 아프리카 국가도 아닌데 이게 왜 이래 도대체? 이거 남미도 아니고. 참 대통령부터 정치인들까지 다 먼저입니다. 저는 진짜 정치인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정치인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참 별짓 다 하고 있어요.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별로 좋은 소식이 없어요. 호재도 없고 그냥 조용히 흘러갑니다. 삼성도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박스권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내일 또 천만 뉴스에서 봬요.